안녕하세요. 봄이 야생화의 봄이입니다. 반갑습니다. 이 아이는 명자 중에서도 색깔이 정말 진하게 빨갛게 피는 홍천조입니다. 꽃 색깔이 정말 예쁩니다. 이렇게 빨갛게 꽃을 이제 피고 있는데요. 질 때는 이렇게 좀 더 색깔이 더 진하게 진해지면서 꽃이 지고 있습니다. 목대에 굉장히 좋고요. 네임뱅 굵기보다 좀 더 굵은 것 같아요. 선이 정말 예쁜 홍천조입니다. 이런 아이들은 이제 노지 월동에서도 정말 잘 되지만 분에다가 식재하셔서 키우셔도 정말 예쁠 것 같아요. 선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곡이 들어가서 너무 자연스럽고 부담 없이 꽃을 예쁘게 볼 수가 있는 홍천조입니다. 색깔이 정말 예뻐요. 키는 50cm 정도 되고요. 목대가 정말 좋습니다. 꽃망울이 지금부터 이제 피기 시작을 하는데, 꽃망울이 지금 아직도 이렇게 필 게 너무 많이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뿌리는 이렇게 근상으로 돼 있어서 굉장히 오랫동안 묵은 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선이 정말 예쁩니다. 이 아이는 이제 꽃을 보시고 나서 내년 봄에 이제 식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베란다에서 키우실 분들은 분갈이 하셔도 되고요. 이제 노지에 심으실 분은 이제 내년 봄에 심는 거를 보내드립니다. 홍천조이고요. 가격은 6만원입니다. 이 아이는 사계 꽁의 다리인데요. 1년에 한 꽃이 한 2번 정도 피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겨울에도 꽃대 올라와서 꽃이 피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밥 굉장히 좋습니다. 10cm 분이고요. 꽃은 요렇게 핍니다. 사계 꽁의 다리이고요. 가격은 2만원입니다. 이게 꽃대에 물린 아이들로 보내드리는데요. 분갈이를 하셔도 됩니다. 근데 이제 굳이 급하지 않으시면은 그대로 그냥 요대로 키우셨다가 꽃이 지고 난 다음에 분갈이를 하셔도 괜찮습니다. 이 아이는 이제 넝쿨 식물인데요. 관엽 식물에 이제 들어가는데 공기정화 식물로도 정말 인기가 많은 알소비아입니다. 알소비아. 꽃은 좀 이제 나팔꽃처럼 약간 흰색으로 꽃이 피는데요. 꽃이 또 정말 예쁩니다. 이렇게 줄기 사이에서 이제 꽃대가 올라와서 꽃을 피는데요. 이 아이는 이제 덩굴 식물이다 보니까 이게 길게 늘어뜨려서 높은 분에다가 식자해서 키우셔도 되고요. 아니면 거리분에다가 키우셔도 정말 예쁘게 볼 수가 있는 알소비아입니다. 꽃도 예쁘지만 잎이 이렇게 파란이 도톰하면서 윤기가 있으면서 공기정화 식물로도 인기가 많은 알소비아. 이 아이는 5,000원입니다. 초콜릿 향기를 지닌 특유의 매력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 난종류 환타지아입니다. 겨울에 따뜻한 실내에서 은은하게 퍼지는 향기 덕에 요즘 계절에 딱 맞는 식물이기도 합니다. 실내 공기를 따뜻하게 만들어줘서 집안 분위기를 더 기분 좋게 만들어주는 환타지아 난입니다. 노란색으로 꽃을 피워주는데요. 초콜릿 향기가 납니다. 아직 지금 이제 꽃망울이 지금 다 물려 있는데요. 이 아이가 개화를 하면은 개화 기간도 정말 길게 꽃을 볼 수가 있는 환타지아 난입니다. 가격은 24,000원입니다. 향기가 정말 좋은 개화나무인데요. 꽃이 이렇게 작게 핍니다. 꽃은 작지만 향기는 몇 배가 향기가 나서 정말 기분 좋고 머리가 맑아지는 향기를 풍겨주는데요. 자스민 향기 같기도 하고 참 향이 독특합니다. 그러면서도 향기를 솔솔 풍기는데요. 집안 가득 향기가 나서 정말 기분이 상쾌할 정도로 향기가 좋습니다. 개화나무이고요. 이렇게 꽃은 이렇게 줄기와 잎 줄기 사이에서 이렇게 꽃이 옵니다.
피고지고 하고 사계절 잎이 상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공기정화 식물로도 좋고 향기도 맡을 수 있어서 굉장히 좋습니다. 베란다 월동 해주시면 되고요. 물은 거둑이 충분히 말랐을 때 그때 물을 주면 됩니다. 개화나무 이 아이는 16,000원입니다. 풍노초입니다. 풍노초가 핑크색이 있고요. 핑크 겹으로 이렇게 피는 아이가 있고요. 또 흰색으로 피는 아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겹 같은 경우에는 잎이 좀 작습니다. 일반 풍노초보다 겹은 잎이 좀 작고 꽃 화형도 이렇게 작습니다. 밥은 10cm 분이고요. 밥은 또 굉장히 좋습니다. 가격은 4,000원이고요. 베란다 월동 해주시면 됩니다. 풍노초는 지금 겨울에 이제 분갈이를 하시는 게 좋은 게 봄에 하시는 때보다 몸살을 좀 덜하고요. 또 여름에 미리 해 놓으시면은 여름에 이제 녹는 거를 좀 방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겨울에 풍노초는 분갈이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레인시아입니다. 꽃이 이렇게 작게 피었습니다. 레인시아 10cm 분이고요. 베란다 월동 해주시면 되고요. 물을 좋아하는 편이 아니기 때문에 거둑이 충분히 말랐을 때 물을 주면 되고요. 분갈이 하셔도 됩니다. 레인시아 5,000원입니다. 상록구절초입니다. 상록구절초는 개화기간이 정말 기는데요. 꽃 하향도 잎에 비해서 좀 큽니다. 그래서 약간 이제 꽃대가 쭉 올라와서 꽃이 이렇게 늘어지면서 꽃이 피는데요. 또 정말 예쁩니다. 이런 아이들은 이제 여러 포트, 한 3포트나 5포트를 여러 포트를 식재하셔서 풍성하게 보시는 걸 굉장히 또 예쁘고요. 이제 남도에서는 남부에서는 이렇게 월동이 되는데 중부에서는 월동이 안 된다고 해요. 그래서 베란다 월동 해주시면 되고요. 이런 아이들은 이제 분에다 식재하셔서 오랫동안 묵게 키우시면은 꽃이 더 예쁘게 핍니다. 10cm 분이고요. 밥 굉장히 좋습니다. 이렇게 꽃대가 다 물린 아이들로 보내드립니다. 가격은 4,000원이고요. 흙은 이렇게 까만 상토로 이제 되어 있는데 분갈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짜보 아주가입니다. 월동에 정말 잘 되는 아이고요. 이렇게 잎이 도톰하면서 이렇게 쭈글쭈글합니다. 이게 매력인데요. 꽃은 봄에 이제 보라색 꽃을 피워주는데 꽃도 예쁘지만 이 아이는 꽃이 지고 나서 잎만 봐도 굉장히 예쁘고요. 상록으로 이 아이도 있습니다. 번식도 잘 되는 짜보 아주가입니다. 4,000원이고요. 빨간 초연초입니다. 초연초는 이제 겨울에 지금 꽃이 피기 시작해서 봄까지 꽃을 볼 수가 있는데 정말 오래 갑니다. 개화 기간이. 이제 빨간색이 많이들 까다롭다고 하는데 이제 분갈이 하시고 나서 이제 한 달 정도 이제 관리를 좀 해주셔야 되는데 그때 좀 많이들 어려워 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 분갈이를 하셨을 경우에는 한 2-3주 정도는 흙이 마르지 않고 항상 흙이 촉촉한 상태에서 물이 있을 때 물을 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방 그늘에서 키우시면 되고요. 활착이 되었을 때는 뿌리가 활착이 되었을 때는 이 아이들이 이제 힘을 받기 때문에 굳이 이제 물을 자주 주지 않아도 되고 거둑이 이제 충분히 말랐을 때 그때 주면 됩니다. 12cm 분이고요. 흙은 이렇게 분갈이 하시는 게 겁이 나시면은 지금 이 상태에서 이제 꽃을 보시고 나서 꽃이 진 다음에 그때 분갈이 하셔도 되고요. 또 뿌리를 건들다 보면은 꽃 개화기간 좀 짧아질 수가 있으니까 그대로 그냥 흙만 살짝 털고 난 다음에 이제 분갈이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빨간색이 정말 예쁜 빨간 초연초입니다. 가격은 12,000원이고요. 베란다 월동입니다. 미스김 라일락 속분 완성분인데요. 분은 너비가 이제 14cm이고요. 분 포함해서 총 길이는 25cm 정도 됩니다. 선이 또 예쁘고요. 이렇게 약간 곡이 좀 들어가 있는데 굵기는 네임펜 굵기보다 살짝 작습니다. 굵기 보여드리면은 이 정도 굵기입니다. 수제분에 이렇게 식재되어 있고요. 분이 굉장히 이렇게 고급스럽습니다. 깔끔한 분에다가 이렇게 깔끔하게 식재를 했는데요.
꽃이 이게 지금 이제 꽃눈입니다. 꽃눈이 이제 벌써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꽃이 봄에 핀 다음에 이제 잎이 나오기 때문에 꽃을 보시고 향기도 맡으시면서 예쁘게 키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소품 분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베란다에 이제 화초를 많이 키우신 분들은 자리를 많이 차지하신다고 이제 고민을 하시는데, 이런 소품 분재는 자리도 차지하지 않고 이렇게 존재감 있게 키울 수 있는 예쁜 수영입니다. 완성분이고요. 가격은 56,000원입니다. 이 아이는 서동명 꽁해다리입니다. 꽁해다리 이름이 서동명인데요. 지금 이렇게 싹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싹눈인데요. 싹이 올라오고 있고, 이 아이는 이제 묵은둥이라서 뿌리가 이렇게 약간 굵습니다. 꽃대는 이제 키도 한 50cm 정도 이제 자라서 꽃이 피어주는데요. 한들한들 꽃이 피면은 정말 예쁜 서동명 꽁해다리이고요. 월동 잘 됩니다. 서동명 꽁해다리는 10,000원입니다. 삼지구엽 3장을 소개해 드리겠는데요. 이 아이는 이제 삼지구엽 중에서 이제 그린으로 꽃을 피워주는데요. 꽃이 좀 작습니다. 화형이 좀 작고요. 종 모양처럼 꽃을 피워주는데 밥이 또 굉장히 좋습니다. 분은 20cm 분이고요. 이 아이는 지금 하나 남아 있습니다. 한 개 남아 있고, 밥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린으로 피는 그린 삼지는 80,000원이고요. 요거 하나 있습니다. 이 아이는 엠버퀸입니다. 엠버퀸은 약간 노란색 색을 띄어서 꽃을 피워주는데요. 또 굉장히 고급스럽습니다. 분은 12cm 분인데요. 밥은 이렇게 좋습니다. 분갈이를 하셔도 되고요. 노지에 심으실 경우에는 이제 내년 봄에 좀 땅이 녹았을 때 그때 식재하시면 되고요. 이제 싹이 올라왔을 때, 싹이 올라온 게 보이면은 그때 이제 요거를 전잎들은 잘라 주시면 됩니다. 엠버퀸 삼지구엽이고요. 굉장히 고급스러운 꽃을 피워주는 엠버퀸입니다. 가격은 50,000원이고요. 월동 잘 됩니다. 오렌지 퀸 삼지구엽입니다. 이 아이는 꽃대가 쭉 올라와서 여러 꽃이 이제 피워주는데요. 이 아이도 굉장히 또 예쁩니다. 오렌지색을 띠면서 꽃을 피워주는데요. 잎도 이렇게 조금 일반 삼지하고 좀 다릅니다. 약간 둥그스름하고 끝이 이렇게 약간 이렇게 둥그스름합니다. 잎도 넓고요. 15cm 분이고요. 밥은 이 정도 차 있습니다. 오렌지킨 48,000원이고요. 월동 잘 됩니다. 분에 식재하실 경우에는 약간 넓은 분에다가 식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좁은 분에다가 식재하면은 이 아이들이 이제 촉이 이제 늘어나야 되는데, 좁은 분에다가 식재하면은 촉이 좀 늘어나는 게 좀 더디게 늘어납니다. 그래서 좀 넓은 분에다가 식재하시면은 촉도 이제 빨리 늘어나고 풍성하게 또 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금목서인데요. 금목서는 은목서의 향기가 한 2~3번 정도 향기가 진하다고 합니다. 이 아이는 이제 가을에 꽃을 피워주는데요. 내년 가을에 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지금 굉장히 목대도 정말 좋고요. 요 정도 되고요. 키는 한 60에서 70cm 정도 됩니다. 남부에서는 월동이 잘 됩니다. 중부에서는 베란다 월동 해주시면 되고요. 목본류 같은 경우에는 키우는 게 까다롭지가 않고 과습만 주의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다들 다 어려워하시는데 과습으로 많이 실패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너무 식물을 사랑하다 보니까 너무 이렇게 사랑을 부어주어서 이렇게 과습으로 많이 실패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좀 인색하게, 목본류 같은 경우에는 좀 인색하게 주시면 되고, 추운 겨울에도 좀 인색하게 물을 주면 됩니다. 금목서이고요. 향기가 정말 좋은 금목서이고요. 꽃은 이렇게 노랗게 꽃을 핍니다. 황금색으로 피는 금목서 60,000원입니다.
운영매화입니다. 봄에 이른 봄에 꽃을 제일 먼저 봄을 알려주는 매화인데요. 향이 또 정말 좋습니다. 목대도 굉장히 좋고요. 선이 정말 예쁜 운영매화이고요. 이 아이는 선이 이렇게 용이 승천하듯이 올라가서 이렇게 가지가 뻗는다고 해서 운영매인데요. 이렇게 잘라주면서 키우시면 됩니다. 땅에다가 식재하실 경우에는 그냥 이렇게 세력을 거름을 듬뿍 쳐서 이제 빨리 키워서 큰 나무로 키우시면 되는데, 이제 분에다가 식재하셔서 키우실 분들은 이제 잘라주면서 이렇게 아담한 사이즈로 키우셔도 꽃은 매번 이렇게 잘 옵니다. 목대 굉장히 굵습니다. 네임펜은 한 2배 정도 굵기인데요. 키는 한 60 정도 됩니다. 운영매화이고요. 가격은 8만원입니다. 빨간색 꽃을 피워주는 이 아이는 풍년화인데요. 잎이 이렇게 자색으로 자엽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아이는 한 1년에 한 2-3번 정도 꽃을 피고지고 하는데, 꽃이 한번 오기 시작하면은 또 굉장히 오래 꽃이 핍니다. 지금 꽃이 피기 시작을 하는데 꽃망울이 지금 새순에서 이렇게 다 이렇게 물려서 나오고 있는 중인데요. 한꺼번에 이 아이들이 꽃이 피면은 또 정말 예쁩니다. 예목대로 되어 있고요. 키는 한 30cm 정도 됩니다. 풍년화 25,000원이고요. 베란다 월동 해주시면 됩니다. 이 아이는 카네이션 해당 아이입니다. 꽃은 이렇게 새빨갛게 겹으로 이렇게 피는 아이고요. 꽃이 정말 예쁩니다. 봄에 꽃이 피는데요. 한 5월쯤, 5월, 6월쯤에 이제 꽃이 피는데, 또 가을에도 한번 꽃이 옵니다. 1년에 2번 정도 볼 수 있는 겹 해당화이고요. 키는 한 60cm 정도 됩니다. 꽃이 예쁜 아이들은 이렇게 가시가 좀 많이 있습니다. 나무에 좀 가시가 있고, 장미도 가시가 많이 있지만 이 해당화도 가시가 이렇게 있습니다. 뿌리 굉장히 좋고요. 꽃이 정말 이렇게 진한 겹으로 꽃이 피어서 정말 예쁩니다. 카네이션 해당화 4만원입니다. 월동 잘 됩니다. 이 아이는 이제 방울도단인데요. 꽃이 방울 모양처럼 종 모양처럼 꽃을 피워주는데요. 꽃이 좀 화형이 작습니다. 잎도 작고 약간 짜보라고 보시면 됩니다. 꽃망울이 지금 다 이렇게 꽃눈이 와 있고요. 수영은 이렇습니다. 목대에 굉장히 좋습니다. 네임펜 굵기보다도 약간 한 1.5배 정도 좀 굵은데요. 수영도 정말 예쁘고요. 꽃이 지금 다 와 있는 상태입니다. 키는 50cm 정도 되고요. 월동도 잘 됩니다. 방울도단이고요. 이 아이는 이제 뿌리가 정말 활착이 됐고 이렇게 묵은둥입니다. 가격은 15만원이고요. 흰색으로 꽃을 피워주는 방울도단입니다. 이 아이는 녹산 철쭉인데요. 굉장히 이렇게 화형이 예쁩니다. 목대도 굉장히 굵고요. 이렇습니다. 뿌리 부분은 근상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굉장히 이렇게 멋스럽게 생겨 있고요. 저저정 수영을 보여드리면은 위에서 보는 모습이고요. 꽃이 지금 다 물려 있습니다. 이 아이는 이제 철쭉가 중에서도 꽃이 맨 나중에 꽃을 피워주고요. 주황색으로 꽃을 피워주는데, 잎보다도 꽃 하형이 정말 커서 꽃이 피고 나면은 굉장히 화려하고 예쁩니다.
15cm 분에 이렇게 심어져 있지만은 몸집은 너비는 굉장히 이렇게 넓습니다. 한 30, 40cm 정도 됩니다. 너비가 한 40cm 정도 되고요. 키는 한 40 정도 됩니다. 녹산 철쭉이고요. 녹산 이 와인은 6만원입니다. 분홍대죽입니다. 저번 영상 때는 4만원짜리를 올려드렸는데요. 4만원짜리는 다 소진이 되고 새로 입고된 아이는 이제 가격이 6만원이 되겠습니다. 목대도 저번 거보다는 굉장히 또 굵고요. 키는 한 60cm 정도 됩니다. 가지도 더 풍성하고요. 분은 20cm 분에 들어있고요. 봄에 이제 꽃을 피면은 또 굉장히 예쁘게 화사하게 꽃을 볼 수가 있는 분홍 수양대죽입니다. 가격은 6만원이고요. 월동 잘 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상록 구절초 분갈이한 영상을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세 포트 가지고 합식을 해서 식재를 할 건데요. 분은 제가 이렇게 사각분과 원형분을 두 개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잘 어울리는지 한번 흙을 턴 다음에 분을 선택해서 식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10cm 분에 있고요. 빼서 이렇게 보여드리면은 흙은 이렇게 까만 흙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흙들은 이제 여름에 특히 분갈이를 안 하실 경우에는 여름에 이제 100% 녹습니다. 이런 애들은. 그래서 흙을 충분히 털어낸 다음에 분갈이를 해줘야 되는데요. 제가 흙을 한번 털어서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흙을 터실 때 이제 나무집에서 나무젓가락으로 하셔도 되고 이렇게 핀셋 같은 걸로도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흙을 터실 때요, 이제 위에서 아래로 흙을 터시면 됩니다. 이렇게 목대 부분에서 흙을 이렇게 밑으로 내려주면서 이렇게 살살살살 털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흙을 저는 이제 절반 이상 털어냈는데요. 털다가 이제 뿌리 끝부분이 이렇게 무거운 부분이 있는데 이 아이들이 덜렁덜렁 떨어져 나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는 과감하게 그냥 이만큼 잘라주시면 됩니다. 뿌리를 이만큼 잘라주시고 흙은 이 정도 반 이상 저는 털어냈고요. 아주 없으면은 얘네들이 몸살을 심하게 하기 때문에 이 정도 뿌리 부분에는 살짝 이렇게 흙을 남겨주시고 털어주면 됩니다.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흙을 이제 이렇게 털다가 이렇게 뿌리가 이렇게 늘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그럴 때는 이만큼 이렇게 가위로 잘라주면 됩니다. 나머지 부분 이렇게 보이시나요? 중간 부분 보시면은 이 정도 이렇게 가위로 잘라주시면 됩니다. 이런 잔뿌리가 많은 아이들은 뿌리를 이렇게 짧게 잘라도 됩니다. 이렇게 잘라내서 뿌리 부분을 깔끔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마지막 세 포트까지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요. 하나씩 이렇게 보여드리면 뿌리에 거의 이제 흙이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가운데 뿌리 사이사이에 흙이 조금 이렇게 남겨두었습니다. 이렇게 세 포트 이렇게 뿌리 정리가 되어 있고요. 이 아이를 이제 세 개를 합식해서 식재를 할 건데요. 이렇게 모아서 만약에 이렇게 따로따로 세 개를 식재를 하셔도 이렇게 따로따로 식재를 하다 보면은 나중에 이렇게 중간이 벌어지면은 외관상 보기에도 좀 안 좋기 때문에 이 아이들을 그냥 이렇게 하나로 이렇게 묶어서 이런 식으로 영상을 찍고 있는데 고양이가 놀아달라고 지금 저를 터치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묶어서 이렇게 화분에 이렇게 해봤습니다. 이거는 이제 사각분이고요. 이게 담주분인데 이건 사각분이고요. 이거는 약간 원형분인데 좀 깊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저는 사각분보다 이 원형분에다가 솔길분인데요. 좀 깊이가 있습니다. 이 아이가 왜 그러냐면은 풍성해집니다. 나중에 이게
가지가 여러 가지가 이렇게 풍성하지요. 이런 아이들이 이제 크게 자라기 때문에 또 크게 자라면서 여기서 또 꽃에서 꽃을 물고 나오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좀 여유 있는 분에다가 식재를 하시면 굉장히 더 풍성해지고 꽃을 또 오랫동안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분갈이를 하실 때 이렇게 뿌리를 꽃대가 이렇게 물려 있는 상태에서 뿌리를 자르면은 개화 시기가 빨리 옵니다. 꽃이 더 빨리 볼 수가 있어요. 제 경험상으로는 그랬던 것 같아요. 꽃망울이 지금 이제 다 물려 있고요. 이렇게 해서 제가 또 한번 식재를 해 보겠습니다. 화분 밑에 이렇게 깔만 깔았고요. 이렇게 분이 좀 깊은 아이들은 마사토를 많이 쓰게 되면 화분이 좀 무겁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난석 중립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바닥에 깔아 주시고요. 충분히 이제 배수가 잘 되게 이 정도로 깔아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제가 만든 저만의 야생토가 있는데요. 그 흙을 한번 부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흙을 만들어서 일단 한번 중간 정도 이렇게 부어 보겠습니다. 저는 녹소토를 좀 많이 섞습니다. 다른 흙에 비해서 녹소토가 많이 들어가면은 물 관리, 여름에 이렇게 녹는 걸 좀 방지할 수가 있고요. 물 관리하기가 참 편합니다. 녹소토가 한 이제 절반 정도 이렇게 흙을 넣은 다음에 요 이제 아이들을 세 개를 이렇게 합식해서 이렇게 놓고 이게 좀 깊네요. 너무 이제 깊이 들어가면 얘네들이 답답해 보이기 때문에 한 번 더 흙을 좀 더 넣어 보겠습니다. 이 정도로 이렇게 좀 올려서 식재를 하셔야지 좀 답답해 보이지가 않고 나중에 얘네들이 이렇게 늘어져서 꽃을 볼 때도 굉장히 또 예쁩니다. 이렇게 또 식재를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세 포트를 모아서 같이 이제 합식해서 식재를 했는데요. 이렇게 흙을 저는 이제 가에다가 이렇게 흙을 이렇게 채워줬습니다. 채워준 다음에 흙과 뿌리 사이에 공간이 생기면은 뿌리가 말라버리기 때문에 꼭 이렇게 흙을 이렇게 다져주시면 됩니다. 이제 다진다는 표현을 하고 싶은데요. 이런 식으로 흙을 이렇게 콕콕콕콕 눌러주면은 중간에 공간이 생기지 않아서 뿌리 활착이 더 빨리 됩니다. 그리고 한번 이렇게 흔들어 주시고 한 번 더 이렇게 해주셔도 됩니다. 손으로 이렇게 꽉꽉 눌러도 괜찮습니다. 상관이 없고요. 일단 이제 뿌리하고 흙하고 공간이 생기지 않게 꼼꼼하게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약간 저는 이렇게 올려서 이렇게 식재를 했는데요. 이렇게 뿌리 부분이 보이시나요? 밑동 부분이. 그래야지 나중에 자연스럽게 이 아이들이 자리를 잡기 때문에 살짝 이렇게 너무 깊숙이 들어가면 좀 답답해 보이는데요. 약간 뿌리 이렇게 근상으로 올려서 식재하시면 나중에 굉장히 더 분위기가 있고 더 선이 더 멋있습니다. 이렇게 했고요. 이렇게 이제 가운데 부분에 살짝 공간이 생길 수가 있는데 그때는 흙을 이렇게 살짝 이렇게 덮어주면 됩니다. 덮어주면 깔끔하게 한 포트를 심은 것처럼 이렇게 깔끔하게 보입니다. 시각상으로 이게 여러 포트야 할 정도로 이렇게 한 포트로 소복하게 보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상로 구절종 세 포트를 합식해서 숙제를 해봤는데요. 이제 물까지 다 줬습니다. 물을 이렇게 촉촉하게 줬는데, 물을 한 번씩 줄 때는 듬뿍 물구멍에서 물이 졸졸졸 흘러내릴 때까지 듬뿍 한 번씩 주면 되고요. 이제 여기서 참 중요합니다. 이때부터 참 관리하기가 중요한데, 지금 보시면은 흙이 화분이 이렇게 깊이는 화분을 심었기 때문에 한 흙이 이 정도 들어갔습니다. 밑에 한 10분의 7 정도 이렇게 흙이 들어간 상태이고요. 그 위로는 이제 뿌리 부분이 있고 흙을 덮어놓은 상태인데, 밑에는 흙이 충분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촉촉한 부분도 있는데, 위에는 아무래도 이제 건조하다 보면 햇볕을 받다 보면 위에는 이제 거득이 이제 마르는데, 밑에는 그래도 아직 촉촉하게 남아있기 때문에 이렇게 분갈이를 하시고 나서는 이 정도의 경우에는 저는 지금 하우스 안이 굉장히 춥기 때문에 이틀에 한 번씩 물을 줍니다. 흙이 이렇게 촉촉한 상태인데도 밑에는 흙이 이렇게 젖어 있을지 몰라도 위에는 흙이 말라 있기 때문에 위에 있는 뿌리가 마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 날씨로는 이틀에 한 번씩
줘서 이제 물 관리를 하는데요. 그러다가 이 아이들이 이제 뿌리가 이제 활짝이 되면은 느낌이 옵니다. 이 아이들이 이제 잎이 좀 색이 좀 윤기가 있고 꽃대가 이렇게 꼿꼿이 씁니다. 그래서 딱 눈으로 봐도 얘네들이 뿌리 활짝이 됐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그때부터는 이제 물을 조금씩 이제 조절해서 주면 됩니다. 분갈이를 하시고 나서 많이들 이제 실패를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물 관리가 참 중요합니다. 뿌리 부분이 물을 확실히 먹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위에서 이제 말라버리고 밑에는 촉촉한데 그래서 물 관리 잘 해주시면 됩니다. 오늘은 이제 상록구절초 분갈이하는 영상을 보여드렸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제가 이제 초연초도 많이 실패하는 경우가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초연초, 특히 빨간색은 까다롭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 나름대로 저는 해보니까 그렇게 까다롭지가 않는데 까다롭게 이제 느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영상 때는 초연초 분갈이하는 거를 제가 영상에 한번 담아 보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 때는 더 새롭고 다양한 식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건강하시고요.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